자, 7월 모의고사 30번 문제 같이 한번 해설해 볼 거고요. 7월 모의고사 30번 문제인 만큼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3차 함수를 이용한 3차 함수를 이용한 삼각함수 미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fx는 3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1이면 우리가 fx의 계형을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요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지. 아니면은 뭐 요런 식도 가능하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gx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인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돼 있는데 그 안에 fx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죠. 그럼 gx라는 거는 사인 절대값 파이 fx,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근데 문제에서 사실 이 파이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파이가 곱해져 있으면 지금 문제만 좀 더 어려워 보일 뿐이지 사실 크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기에서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잖아, 그지? 거기서 여기 지금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분모에다가 파이를 넣어줘서 주기가 2인 사인 함수다 이렇게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요게 주기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럼 얘는 사인에 대해서 그냥 절대값 fx다 요렇게 봐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대신에 주기가 2인 녀석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gx도 한번 그려봅시다. gx도 그려볼 건데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을 때, 자 그럼 f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일단 사인에 절대값 x 그래프처럼 그려보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대신에 주기가 2니까 1, 2에서 근을 갖고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야겠죠. 이해됩니까? 하지만 지금 절대값이 x값에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y축 대칭이 돼야 돼요. 그죠? 얘는 y축 대칭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프가 왼쪽에서는 요렇게 그려져야겠죠. 요렇게 그럼 얘도 주기가 마찬가지로 2니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 그 가운데 점이 0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사인 절대값 fx를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그려놓고 fx도 그릴 건데 지금 우리 가족권을 잠깐만 한번 볼까? gx가 x가 a4와 a8에서 극대가 된다고 돼 있는데, 자 a 값은 뭐냐면요, gx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의 x좌표 중에서 양수인 것의 작은 수부터 큰 순서로 나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gx 그래프가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이 gx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라는 거는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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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이런 식으로 정수값이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정수값이야, 정수값.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gx의 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하지만 사실 gx라는 건 그 안에 합성함수가 숨겨져 있죠. 사인에 대해서 그 안에 파이 fx가 지금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합성함수가 되는 거를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x축 그리고 근데 되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합성함수를 배울 때 예를 들어서 fgx라는 합성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지? gx의 뭐가? 치역이 결국에는 fx의 정의역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파이 fx가 안에 들어있는 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너네가 헷갈리겠다. 이렇게 쓰지 말고 gfx라고 써볼게요.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fx의 결국에 치역이 뭐가 되는 거야? fx의 치역이 이꼬르 g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gx의 정의역이라는 거는 여기 식의 이 그래프에서 이 x축이 의미하는 게 바로 정의역인데, 그게 사실 의미하는 거는 fx의 치역과 동일하다. 즉 이걸 만약에 내가 같은 축으로 보려면은 여기는 y축으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fx가 되는 거예요. 요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요 축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x축이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비교가 가능할 겁니다. 그럼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x축이고 이렇게 y축인 거니까 좀 90도 회전해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3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쌤이 아무거나 한번 3차 함수를 여기다 올려볼게.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줬다고 한번 해보자. 진짜 그냥 막 그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 중에서 양수인 것.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x값은 요렇게 내려봤을 때 요점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은 요점, 그리고 0은 요점, 1은 요점, 그리고 뭐 2는 어디 점이 되겠니? 요렇게 점이 되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은 양수부터 구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점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A1이라고 한다는 거는 요점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를 x축이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x값이 0인 게 바로 요 축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값들만 양수라는 거지. 여기는 다 음수 값인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여기 A1이면은 여기는 뭐 A2, 그지?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양수가 찍힐 거잖아. 쌤이 그래프의 일부만 그린 거기 때문에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뭐 3이면은 여기서 쭉 내렸을 때 여기서의 교점이 A3가 되는 거야. 쌤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점이 찍혀지겠지.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뭐 그럼 요렇게 지금 우리가 문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A4하고 A8에서 극대값을 갖는데요, gx가. 그럼 gx라는 함수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gx라는 함수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어떻게? fx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fx가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fx가 0보다 크다면은 그냥 sin 파이 x가 되겠죠? 미안해요. 절대값 사라지죠? 그냥 sin 파이 x가 됩니다. 파이 fx죠. 그리고 fx가 0보다 작다면은 sin, 기함수기 때문에 0보다 작다면은 그냥 마이너스 sin fx겠죠? 왜냐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그래서 우리 g'x도 한번 구해보자. g'x라는 거는 미분하면 되니까 똑같은 동일한 범위에서 미분하시면 돼요. 그럼 코사인 파이 fx, 그리고 속미분도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f'x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fx 에다가 속미분하면은 f'x 이렇게 되겠죠. 동일한 범위입니다. 요 범위에서예요. 쌤이 생략해서 쓴 거지만은. 그럼 g2'x는 어떻게 되지? g2'x라는 거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니까 위에 거는 코사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사인 파이 fx 합성 f', 곱하기죠. 곱하기 f'x 플러스, 그리고 이제 뒤에 거 미분이니까 코사인 파이 fx 그리고 f2'x 이렇게 되겠죠. 그 아래식도 미분해 줍시다. 그럼 마이너스 사인 파이 fx 플러스로 바뀌는구나. 그리고 f'x 그리고 플러스인가? 뒤에 거 미분이니까 그대로네요. 코사인 파이 fx 그리고 f2'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fx가 0보다 클 때고요, 이 상황에서는 fx가 0보다 작은 겁니다. 자, 그럼 극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돼 있으니까 포인트는 극대예요, 극대.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로 g' a4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0이지? 극값은 우리가 미분계수가 0이죠. 마찬가지로 g' a8도 0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코사인 파이를 잠깐 보세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f'a가 a4가 0이 돼야 된다, 또는 얘가 0이 돼야 된다, 둘 중 하나인 거잖아, 그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뭐 극대값을 갖는 점이 a 값들은 전부 다 요거 근 아니야? 그지? 근이죠? 누구의 근인 거예요? 이 gx, 즉 사인 함수의 근인 겁니다. 1, 2, 3 요런 값들이 지금 a1, a2, a3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얘는 코사인 함수기 때문에 코사인 함수도 여기다가 그려보신다면은 어떻게 그려지죠?
코사인 함수는 어차피 우함수죠. 우함수이기 때문에 사실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죠?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a1, a2 즉 a 값이 나오는 값에서 이 코사인 함수는요 0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플러스 1이 되거나, 이 초록색 그래프에서 a 값이 의미하는 값들이 전부 다 0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값은 0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g에서는. 맞죠? g'에서는. 그럼 f' 값이 지금 0이 돼야지만 이 g'A4가 0이 되거나 g'A8이 0이 되거나, 그럼 우리가 요게 0이 되기 위해서는 f'A4가 0이 되거나 아니면 f'A8이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야. 아, 그러면 A4하고 A8에서는 극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네. 3차 함수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이건 절대 안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렇다면은 A4하고 A8에서는 지금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져야 되는 게 맞죠?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도 한번 넣어보자. A4하고 A8을. 근데 왜냐면 둘 다 극대라고 돼 있으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왜냐면 F 기준으로는 이게 뭐 극값을 갖는 게 두 개가 나올 텐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3차 함수에서는 극값이 두 개 나오려면은 극대값 하나, 극소값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둘 다 극대라는 말이 너네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2'에다 넣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만약에 이 G'A4가 극대값이고, 그리고 G'A8이 극소값이라면은 너네 G2'에서는 어떤 값을 가져야 돼? 극대값이 되려면 둘 다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정의잖아, 그지? 극대값의 정의의 하나죠. 둘 다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극대값을 만족하려면은. 그럼 여기다 넣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A4랑 A8을 지금 이 식 위에 거와 아래 거에 둘 다 넣어줄 건데요. 위에 거에다가 만약에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위에 거에다 만약에 넣어준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 A4하고 A8은 사인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값이기 때문에 사인 쪽은 죄다 0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요 항 자체가 날라가 버려요. 그럼 뒤에 항만 남기 때문에 G2'X의 식에다가 A4와 A8을 넣으면 첫 번째 코사인 파이 FA4 곱하기 F2'A4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FA8. 아, 근데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구분해야 되는구나. 근데 누가 0보다 클까? 가정해보자. 얘가 A4라고 해보고 얘를 A8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위에 거에다 이렇게 놓고 아래 거에다 A8 넣어야겠죠? 그랬을 때 만족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부호가 0보다 둘 다 지금 작아야지만 극대값을 성립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F2' A4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3차 함수는 요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A4가 작은 값이죠? 그럼 A4는 무슨 값이에요? 극대값 맞죠? 그래서 A4, 여기는 A8이 될 거예요. 극소값. 그지? F 기준으로. 그럼 F2' A4는 0보다 작은 게 맞아요. 얘는 음수가 됩니다. 그죠? 왜냐면 위로 볼록하니까. 근데 F2' A8 같은 경우는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둘 다 0보다 작으려면은, 자, 얘의 부호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코사인 FA4. 자, 그럼 A4라는 거는, 만약에 얘가 A4가 지금 양수 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양수 쪽에 있다. 양수 쪽에 있을 때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얘는 플러스가 돼야겠다. 그지? 강제적으로. 얘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 값에서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 그러면 어차피 양수가 붙어 있으니까 이 코사인 값만 봤을 때는 얘는 음수가 돼야 되니?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양수가 될 수 있는 건 1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를 잘 종합해 본다면은 F에서는 A4하고 A8이 극값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A4하고 A8을 코사인 함수에다 넣었을 때는 플러스 1 값만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 그걸 종합해보고 이걸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요.
그거를 종합해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싹 지워줘야겠지. 이렇게 싹 지워주고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요게 근이 되는 값들이고요. x축도 이렇게 마이너스 1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야겠지.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의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지워줄게요. 필기는 앞에 거 보시고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우리 이미 다 따져놨기 때문에 요거 다 지워줄게요. 자, 그렇다면은 쌤이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 얘를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요렇게 올라가서, 요게 우리가 말하는 y축이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요렇게 만약에 그려진다면 우리가 요 빨간색 선이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 선으로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게 무슨 축이다? 이게 y축이다. 그럼 y축에 여기 있어야 양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요거는 만나는 점이긴 하지만 양수가 아니야. 0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 점부터 우리가 세야 돼요. 그래서 요 점이 A1인 거고, 요 점은 A2, 그리고 요 점은 A3, 요 점은 A4인 거죠. 그럼 A4에서 무슨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확인이 됐어? 극대값 갖는 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여기는 A5, 여기는 A6, 여기는 A7, 그리고 여기는 A8. 자, 그럼 우리가 뭐도 확인해야 돼? 극값을 갖는 건 일단 확인했어.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리고 이 A4하고 A8에서 이 코사인 값이 1인 거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A4는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요렇게 이어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A8에서도 여기 코사인 값이 1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지금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여기 이 가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 fx 그래프 한번 추론해 봅시다. 그럼 fx 그래프는 지금 실제로 얘를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시 그려볼게요. 우리가 친숙한 그래프로 다시 바꿔서.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근을 가지면서 접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극대값의 y값은 얼마냐면은 요 값하고 똑같은 거니까 2적 2. 그래서 여기는 2겠네요. 요렇게 극대값은 2다. 그래서 극대값은 2고 극소값이 마이너스인 그래프가 바로 요 fx 그래프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인테그랄 이 두 근을 모르겠는데 이 근하고 이 근을 지금 모르는 거잖아. 그지? 요 근하고 뭐 요 근, 그리고 극대값을 지금 극소하고 극대값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 A4라고 하고 여기 A8이라고 했을 때 A4부터 A8까지 fx를 했을 때 그 값이 바로 높이 차이인 거죠. 높이 차이이기 때문에 4가 돼야 된다. 그럼 우리 이거 알고 있는 공식이 뭐야? 우리가 x축의 넓이랑 같은 거죠, 이거. 왜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얘들아. 2차 함수에서 A4는 극소값이고 A8은 극대값이니까. 그럼 너네 무슨 공식 쓸 수 있어야 돼? 6분의 최고 차이 계수는 얼마입니까? fx가 최고 차이 계수 아니에요? f'x입니다. 그럼 최고 차이 계수는 3이겠죠? 그럼 3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큰 근이 지금 A8이잖아. 그래서 A8 마이너스 A4의 제곱이 세제곱이죠. 세제곱이 얼마와 같다? 소리 제곱이구나. 제곱이 4와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A8 마이너스 A4의 제곱이 세제곱이죠. 소리. 세제곱이 그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는 거네. 즉 A8에서 A4를 뺐을 때 그 값이 지금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이 값과 이 값의 x값의 차이가 지금 이만큼 나는 거니까 우리가 비율관계 따지면은 요렇게 이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기에 비율관계는 플러스 1이겠죠? 왜냐면 1대2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관계가. 그러면 이 극대값의 x값은 1이야. 그 극소값의 x값은 3인 거죠. 그럼 우리가 뭐 그래프를 만들어 본다고 한다면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3이죠. 그럼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왜냐면 극소값, 극대값. 그 극소값은 x 빼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 전개한다면은 3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될 것이고, 전개한다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겠네. 그럼 바로 부정적분 합시다. 그럼 fx 값이 나오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c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값이 f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다 0을 넣으면 뻥뻥뻥 c는 마이너스 2. 즉 fx라는 값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2 요렇게 fx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뭡니까? f0의 값과 fam의 값이 동일하대요. 근데 f0이라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가 f0이잖아. 그지? 그럼 이 함수 값하고 똑같은 거는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f 얼마지? f3인 거 아니야? 아, fa8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f0하고 fa8하고 지금 동일하잖아. 그럼 나 조건을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은 n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n 값이 8이란 얘기지. a8과 같아야 되니까. 그럼 m은 8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럼 이 정보를 이용해서 저 아래다가 한번 써볼까? fak가 f8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우리가 fx를 구했기 때문에 8을 대입합시다. 그럼 f8을 대입한다고 한다면 8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죠? 8의 세제곱이니까 64에다가 8 곱하시면은 512가 되겠네. 그리고 두 번째 거에다 또 8제곱이고 6을 곱하시면은 384 마이너스 384 더하기 72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앞에 거 먼저 계산한다면은 8 그리고 0에다가 2 그리고 4 1 128 그리고 더하기 70 이렇게 되니까 198이 돼야 되네요. 198. 즉 fak가 지금 198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k값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 fa에 대한 규칙을 한번 위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살펴보면은 그 다음엔 여기가 a9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a10이 될 거고, 그럼 여기 점은 a11이 될 거고, 여기 점은 a12가 되겠죠. 그죠? 그럼 계속해서 그려진다고 한다면은 3차 함수는 여기서는 계속 그냥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럼 만나는 점들이 다 전부 다 1대1 대칭되는 거죠. 이렇게 a13, 그 다음에 뭐 a14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a12랑 같은 요 x값을 본다면은 여기 2 아니야?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는? 그 다음에 3이죠. 그 다음에 4겠지. 그지? 그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은 a 12번째 항이 지금 2라는 게 밝혀졌고 a13은 3 이런 식으로 1씩 계속 대응돼서 늘어난다는 규칙을 발견을 했죠.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198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2에서 이 198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해줘야 되죠? 196을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항에다가도 196을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a 얼마가 되죠? 208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k값을 만족하는 최대값은요 얼마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8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